네, 이번 세미나 발표에서 제가 준비한 논문은 Dynamic Scheduling for Flexible Job Shop with Insufficient Transportation Resource via Graph Neural Network and Deep Reinforcement Learning입니다. 본 연구는 2023년에 컴퓨터 앤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에 게재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다이나믹 플렉서블 잡샵 스케줄링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insufficient transportation resource를 고려하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자 합니다. 잡샵 환경에서 다이나믹하고 컴플렉스 그리고 언설티한 환경은 프로덕트 스케줄링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연구들이 AGV 운송에 관한 제약을 고려를 하였으나 동적인 이벤트의 상황들은 추가적으로 고려를 한 연구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AGV를 고려를 하나 AGV의 개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AGV의 개수가 충분한 상황들을 대부분의 연구에서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산 환경에서는 AGV가 한정된 자원이고 AGV를 적절하게 분배하는 과정이 자재를 빠르게 이동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는 생산 사이클을 빠르게 짧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매우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가지고 하이 퀄리티 스케줄링 폴리시를 학습하기 위한 GNN과 DRL을 사용하여 엔드-투-엔드 어프로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 노드, 머신 노드, AGV 노드를 포함한 헤테로제너스 그래프를 사용하여 본 논문의 스테이트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노드 임베딩 방식을 사용을 하여서 노드의 픽처를 추출을 하고 이 추출된 노드 피처들을 PPO 알고리즘에서 훈련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스케줄링 동안 발생하는 다이나믹한 이벤트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다이나믹 스트래터지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본 연구는 머신과 AGV가 모든 작업을 할당하고 있어서 다음 액션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대처 상황의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머신과 AGV의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스트래터지를 제안합니다. 문제는 다음의 형태로 포뮬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속적으로 작업이 이제 도착을 하게 되고 머신은 M개 머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개 AGV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업은 N개 오퍼레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오퍼레이션은 작업이 가능한 기계에서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오퍼레이션은 작업이 가능한 AGV에서 이제 운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딜리버리 타임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AGV가 오퍼레이션을 얻기 위해서 이동하는 시간 그리고 AGV가 얻은 오퍼레이션을 타겟 머신으로 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GV가 일이 끝난 후 카포트로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백타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AGV를 분배하는 전략은 두 가지 전략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전략에서는 AGV를 모든 오퍼레이션에서 모든 오퍼레이션을 운반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두 번째 AGV 분배 전략에서는 AGV가
몇 개의 작업들만 운반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 모든 오퍼레이션을 기계와 AGV의 할당이 어떻게 되는지를 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서 메이크 스팬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태를 정의하기 위해 가지고 디스정티브 그래프를 정의하였습니다. 오퍼레이션 노드와 머신 노드, AGV 노드, 그리고 컨정티브, 디스컨정티브 아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퍼레이션 노드는 스테이트, 프로세스 타임과 딜리버리 타임의 합, 스타트 타임, 작업이 스케줄링 되지 않은 오퍼레이션의 개수, 그리고 작업의 완료 시간, 피처로 오퍼레이션 노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머신 노드는 available time, 머신이 처리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의 수, 그리고 utilization으로 피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GV 노드는 available time, 그리고 AGV가 전달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의 수, 그리고 utilization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디스정티브 아크는 오퍼레이션 머신과 오퍼레이션 AGV 아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머신 아크는 프로세스 타임을 피처로 가지고 있으며 오퍼레이션 AGV 아크는 딜리버리 타임을 피처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 본 문제를 MDP 형태로 포뮬레이션을 하였습니다. 먼저 상태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한 헤테로제너스 그래프를 사용을 하여서 상태를 표현을 하였고 각 디시전 타임 마다 이 스태틱한 피처와 다이나믹 피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은 오퍼레이션과 머신, AGV의 페어로 정의되어 있고 트랜지션은 각 현재 상태에서 샘플링된 액션을 토대로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하여서 다음 스테이트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리워드 같은 경우는 이 트랜지션 이후에 즉각적으로 얻어지는 보상을 보상 함수로 정의를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메이크 스팬을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리워드 보상을 현재 디시전 스텝에서의 메이크 스팬을 다음 디시전 스텝에서의 메이크 스팬을 뺀 것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스카운트 팩터는 1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폴리시는 이제 상태 셋과 액션 셋에 매핑되는 것으로 나타내어져 있으며 폴리시 펑션은 액션을 선택한 데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다이나믹 스트래터지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어떤 시점에서 작업이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새로운 작업이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 연구에서는 새로운 헤테로제너스 그래프를 생성을 하여서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새로운 작업이 들어오기 전의 그림이고 B는 새로운 작업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그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작업이 들어왔을 때 다음 새로운 작업이 들어올 때까지 또는 스케줄링이 끝날 때까지는 이 새로운 게 생성된 헤테로제너스 그래프를 바탕으로 액션 디시전과 그리고 임베딩에 대해서 계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신과 AGV가 이제 피지블한 액션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 머신과 AGV는
빠른 이제 작업 완료 시간을 가지는 시간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이는 이제 스케줄링 동안 이 머신과 AGV가 모두 차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였을 때 빠르게 이 알고리즘을 수행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래 후도 코드를 보시게 되면 피저블한 솔루션이 액션 스페이스에 존재하지 않을 때 세 가지 경우로 분리가 됩니다. 먼저 머신이 이제 모든 그 작업을 차지하고 있을 때, 그리고 모든 AGV가 다 사용되고 있을 때, 그리고 머신과 AGV가 모두 사용이 되고 있을 때로 분리가 되는데, 머신이 모두 사용이 되고 있을 때는 머신의 작업 가능한 시간을 가장 빠른 작업의 처리 시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AGV가 다 사용이 되어 있을 때는 AGV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AGV를 선택을 하고 그 AGV의 시간을 이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머신과 AGV가 모두 다 차 있는 상황일 때는 각각의 상황에서 가장 빨리 이제 처리가 될 수 있는 상황 시간으로 이 AGV랑 머신의 처리 시간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션 스페이스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액션 스페이스가 나올 때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노드를 임베딩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머신 노드를 임베딩하는 과정인데 머신 노드는 이 오퍼레이션 노드와 AGV 노드로부터 정보를 받아오는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AGV에서부터 오퍼레이션 그리고 머신으로 이제 정보를 받아오는 과정을 수행을 합니다. 이는 이제 그 머신의 머신이 이 오퍼레이션과 AGV의 모든 정보들을 통합을 하여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정보를 받아오는 것입니다. 어, 일단 먼저 기존에 있던 세 가지 노드의 피처 벡터 그리고 두 개의 아크의 벡터를 8차원의 피처 벡터로 매핑을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타입의 노드 사이에 있는 어텐션 코에피션트를 계산을 수행을 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식은 이 세 가지 노드 사이에서의 발생하는 어텐션 코에피션트를 계산한 식이고 리키렐루를 사용을 하여서 어텐션 코에피션트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계산한 어텐션 코에피션트를 두 개 그룹으로 이제 나누고 정규화 과정을 수행을 하여서 소프트 펑션을 사용하여 정규화 과정을 수행을 하고 이렇게 수행된 어텐션 코에피션트를 얻고 이렇게 얻어진 어텐션 코에피션트는 먼저 오퍼레이션의 임베딩 벡터를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이 되고 오퍼레이션 임베딩 벡터를 업데이트한 후 이 업데이트된 오퍼레이션 임베딩 벡터는 머신 임베딩 벡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 반영되어 머신 임베딩 벡터를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AGB 노드의 임베딩 벡터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AGB 노드 임베딩 벡터는 머신노드 임베딩 벡터와 유사하지만 정보의 흐름이 머신과 오퍼레이션을 거쳐 AGB로 오는 정보의 흐름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거와 유사하게 이제 이키 렐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코에피션트를 얻게 되고, 이렇게 어텐션 코에피션트는 소프트 펑션을 사용을 하여 가지고 정교화를 시킨 어텐션 코에피션트로 얻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얻어진 어텐션 코에피션트는 먼저 오퍼레이션 임베딩 벡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 사용이 되고, 오퍼레이션 노드 임베딩 벡터가 업데이트 되어서 AGB 노드 임베딩 벡터를 업데이트 하는데 사용이 되고, 이를 통해서 AGB의 노드 임베딩 벡터를 업데이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 노드는 앞선 두 개의 노드와는 다르게 이제 MLP 베이스를 기반으로 임베딩을 수행을 합니다. 이는 이제 다른 두 개의 노드와 달리 오퍼레이션 노드는 아크와 노드 간의 헤테로제니티 때문에 어텐션 기반의 메커니즘이 다른 두 개의 노드 임베딩 방식과는 달리 유용하지 않다라고 앞선 선행 연구에서 제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MLP를 사용을 하여서 임베딩을 실시하고, MLP는 이제 128개의 차원의 히든 레이어와 익스포넨셜 리니어 유닛 액티베이션을 사용을 하여서 오퍼레이션 노드의 임베딩을 수행을 합니다. MLP는 이제 오퍼레이션에서 처음 받아오는 정보는 이전 오퍼레이션의 임베딩 정보, 이전 오퍼레이션의 특징 정보, 그리고 이후 오퍼레이션의 특징 정보, 그리고 기계의 특징 정보, 탭의 특징 정보, 그리고 자신의 특징 정보를 받아와서 이를 이제 하나의 이제 정보로 통합시킨 뒤 활성 함수 ERU를 사용을 하여서 8차원의 오퍼레이션 노드 임베딩 벡터로 바꾸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폴리스 네트워크의 인풋 과정을 이제 로컬과 글로벌 노드 임베딩 벡터를 합쳐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어, 앞서 이제 구했던 노드, 앞서 이제 구했던 세 가지 노드의 임베딩 벡터와, 그리고 이 세 가지 노드의 임베딩 벡터를 평균 폴링한 벡터를 가지고 총 6개, 그러니까 벡터들을 가지고 총 48차원의 벡터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폴리스 네트워크의 인풋으로 사용이 되게 되고, 어, 이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얻어진 48차원의 벡터는 이 MLP에 한 번 더 넣어져서 전이 확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전이 확률은 이제 랜덤하게 샘플링 되어가지고 이 행동을
얻어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PPO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어, 5가지의 파라미터를 훈련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이 5가지의 파라미터는 각각 이제 머신 노드의 인베딩 레이어, 그리고 AGB, 오퍼레이션 노드, 그리고 액터 네트워크와 크리에이트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튜닝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액터 네트워크와 크리에이트 네트워크는 각각 MLP를 사용을 하고 히든 레이어층은 128개, 96개 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PI 알고리즘을 이제 아래 살펴보면 먼저 파라미터를 초기화를 하고 500번의 반복을 실시하며 500번의 반복을 실시할 동안 20개의 이 인스턴스를 균등한 분포로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20개의 에피소드를 반복을 하면서 리워드와 스테이트를 이제 관찰을 하여서 GAE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가 끝난 이후에는 현실 함수와 리워드 함수를 계산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수행을 합니다. 이 100번의 이제 수행을 한 후에는 이제 잘 훈련됐는지 평가하기 위해 가지고 새롭게 이제 생성한 20개의 인스턴스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본 연구는 먼저 랜덤리 제너레이트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여 가지고 해당 방법론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생성하는 방식은 앞선 선행 연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생성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AGV의 딜리버리 타임, 그리고 AGV의 백 타임, 그리고 작업의 도착 시간을 포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4에 보이는 것과 같이 다양한 사이즈를 이제 다양한 사이즈에 대해서 실험을 하였고, 그중 6개 사이즈에서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과 AGB의 딜리버리 타임, 그리고 리턴 타임은 각각 균등분포로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평가 지표를 통해 가지고 이 실험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였고 각 사이즈에 대해 가지고는 100번의 테스트 인스턴스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베이스 방법론으로는 앞선 선행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네 가지의 PDR 방법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MOR과 PPO, P4, 그리고 MK, MWKR, SPT 이 네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였고 이 각 네 가지 방법에 이제 두 개의 AGB 분배 전략을 사용을 하여 가지고 총 8개의 베이스라인을 생성을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먼저 6개의 사이즈에서는 제한된 방식이 다른 베이스라인 방식보다 더 좋은 실험 결과를 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실험 테이블 5와 테이블 6을 비교해 보았을 때, 첫 번째 AGB 분배 전략이 조금 더 적절한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실험을 수행을 하였고, 이때 레이턴트 갭을 분석해 본 결과
제한된 방법론이 모든 베이스라인보다 75% 이상의 인스턴스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방법론의 제너럴리제이션을 증명하기 위해서 15-15-3 스케일의 폴리시를 가지고 그것보다 큰 3개의 미디엄 스케일의 인스턴스에서 실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험을 수행한 결과 제한된 방법론이 다른 베이스 방법론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벤치마킹 데이터를 사용을 하여서 평가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함에서 사용한 공식적인 벤치마킹 데이터를 사용을 하여서 실험을 수행을 하였고 CP와 탑서치를 가지고 비교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어, 우선 벤치마킹 데이터와 이제 사양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가지고 AGB의 백타임이랑 작업 어라이블 타임 같은 경우는 0으로 설정을 하였고 운송 시간 같은 경우도 0. 처리 시간의 0.6배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디 1과 그리디 2로 나눠서 실험을 분리하였는데 그리디 1 같은 경우는 6개 사이즈의 벤치마킹 인스턴스에 대해서 이제 동일하게 그 사이즈에 맞게 이제 트레이닝된 모델을 사용을 하여서 실험을 수행을 하였고 그리디 2는 15, 15, 13의 스케일로 훈련을 한 폴리시를 가지고 이 벤치마킹 인스턴스를 테스트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S 데이터 셋과 E 데이터 셋에서는 CP나 TS보다 그리디 1과 그리디 2가 더 좋은 효과를, 좋은 이제 해를 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러나 R 데이터나 V 데이터에서는 CP나 TS보다 좋지 못한 결과를 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 타임에 있어서는 이 앞선 비교하는 두 알고리즘보다 빠른 시간 안에 해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인 해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본 연구에서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케이스 스터디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렌달 마이크로웨이브 모듈 잡샵에 있는 세 가지 울려 케이스를 실험을 분석을 하였고, 각 제품들은 20개, 5개, 6개의 배치를 가질 수 있고, 배치 상태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실험 과정에서 AGB의 수에 대한 증감에서 이제 증감을 분석을 하였고, AGB가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메이크 스팬이 초반에는 이제 감소를 하다가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이제 각 오퍼레이션의 처리 시간이 운송 시간보다 크기 때문에 이 AGB가 오랜 시간 동안 대기하는 상태가 많이 발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문량이 많아질 때는 2개 정도의 AGB를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의 AGB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본 연구에서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헤더로제너스 그래프를 사용을 하여서 문제의 상태를 표현을 하였고 높은 품질의 스케줄링 폴리시를
얻기 위해 가지고 엔드 투엔드 접근 방식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MDP를 세웠고 AGB의 분배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후 연구로는 본 연구가 오퍼레이션 시간이 운송 시간보다 더 긴 문제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 오퍼레이션과 처리 시간 간의 비율, 그리고 오퍼레이션과 작업 간의 비율, 머신과 오퍼레이션 간의 이러한 비율들을 변동성을 이제 나타내고자 변동성에 대해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자 하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제 터키 테스트나 뭐 분산 분석과 같은 통계적인 분석 방식을 추후에는 이제 실행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강점과 약점입니다. 본 연구의 강점으로는 이제 기존 공식적인 벤치마킹 데이터를 사용을 하여서 다른 논문들과 동일한 환경에서의 성능을 비교하여 본 연구의 방법론의 타당성에 대해서 적절히 입증을 한 것에 대해서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성한 인스턴스의 데이터를 표로 정리하여서 나타내어 각 데이터가 어떤 디스트리 분포를 가정을 하고 실험을 수행하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에서 insufficient transposition, transportation 리소스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몇 개의 AGB가 생산 환경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준 것이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약점으로는 이제 본 연구에서는 다이나믹 스트래터지나 머신 AGB occupancy update 스트래터지를 제한한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따로 분리하여서 명칭할 만큼의 기여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랜덤 제너레이트 인스턴스에서 비교한 PDR 방법론이 이 방법론뿐만 아니라 메타휴리스틱 그리고 RL 기반의 다른 방법론과 추가적인 비교를 하였으면 조금 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이 타당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논문에서 이제 각각의 문단에서의 중심 내용이 조금은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아가지고 논문에서 확실하게 뭐를 주장하고 뭐를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애매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